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IPO 종목 중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종목 분석을 많이 하고 올라온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이 종목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많은 영상들을 보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영상은 그 내용들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에서 백신 개발을 목적으로 분사했는 기업이고요. 현재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서 CMO와 CDMO 쪽도 병행을 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수요 예측은 끝났고 발표는 아직 되지 않았는 상태고요. 청약일은 3월 9일에서 3월 10일 화요일 수요일 진행이 되고 금요일 날 환불이 됩니다. 개인에게 약 573만 7,500주가 배정이 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4만 9천에서 6만 5천 원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관들이 한 1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6만 5천 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농협, 한국, 미래, SK,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총 6개 증권사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주관사별로 매번 청약 한도 금액을 늘 계산해 드렸잖아요. 너무 많아서 요번에는 조금 진행 그렇게 계산해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반 등급 기준으로 요 6개 증권사를 다 풀 청약했을 때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 그게 조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풀 청약 시 84억 8,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풀청약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없고 전체 청약 주식수 중에 33.3%인 765만 주가 구주 매출입니다. 뭐 사실 구주 매출이라는 게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특히 이렇게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가 사실 조금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산정이 EV 캐파시스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어,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판매하는 원래 기업이었죠. 근데 뭐 CMO, CDMO 관련된 그쪽이 이제 주요 매출인 기업이 아닌데 EV 캐파시스 같은 경우에는 CMO, CDMO가 가장 주력인 기업들이 보통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되면은 조금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EV 파이프라인 방식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PER 방식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평가를 하기 위해서 EV 캐파시스를 썼다. 그런 주장들이 많아서 현재 공모가가 매우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EV 캐파시스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를 하자면 CMO, CDMO 하는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들 비교 기업이 론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가 요거 중국 기업이라고 하던데 요 기업은 정확하게 뭐라고 호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세 개 기업이 유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들을 매기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CMO, CDMO 생산이죠 하는 캐파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는데
삼바 같은 경우랑 중국 기업은 100% CMO, CDMO 기업이고요. 요 론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약 72.3%가 CMO, CDMO 관련된 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수하게 요 생산하는 업으로 나눴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산출을 했고, 현재 이 기업들의 생산 캐파를 기업 가치에서 나눠서 현재 리터당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론자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700만 원 정도의 뭐 기업 가치가 있고, 삼바는 1억 4,400만 원, 그리고 중국 기업은 5억 2,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이거를 평균을 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적용될 가격은 리터당 2억 6천만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생산 캐파를 100%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론자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평균은 요 중국 기업,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나오는 요런 약간 가성비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들어가면서 높아진 평가라고 판단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EV 캐파시스, CMO, CDMO를 하는 기업으로 평가를 한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찌됐든지 결론으로 따지자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 활용은 못하지만 23,924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평균 EV 캐파시스를 적용해서 현재 이 기업의 적정 시가총액은 6조 3천억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액을 82,267원이라고 했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49,000원에서 65,000원, 그리고 65,000원에 현재 확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모가 밴드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뭔가 고평가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고평가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유 생산 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100%로 받으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실적이 언제쯤 100%이 생산 캐파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도 사실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위탁 생산 요청 같은 것들은 들어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캐파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거는 먼 미래로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자금 사용할 계획으로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자금이 있는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뭐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생산 시설 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CMO와 CDMO를 하기 위한 공장 생산 캐파를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설립 목적은 백신 개발이죠. 그래서 다양한 백신 개발과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것들을 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업종을 보시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양한 백신들을 만들어서 약을 지금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매출들의 대부분이 이런 약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CMO, CDMO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이라는 쪽에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노피라는 곳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용화까지 실제로 한 5년 이상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개발이 됐을 때 상업 수익에 대한 권리가 5대5로 되어 있고 향후에는 큰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매출 정보를 보시면은 2017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고요. 2018년도부터 흑자를 기록해서 꽤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20년도 3분기까지 전체 매출의 63.7%가 그 약 같은 거 개발했는 약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게 CMO, CDMO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상 CMO, CDMO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MO는 말 그대로 다른 회사에서 개발했는 거를 위탁 생산만 하는 거고요. CDMO는 백신 개발과 동시에 위탁 생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CMO로 생산을 하고 있고 노바백스 백신을 CDMO로 생산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얼마나 큰 규모의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요것도 비밀에 붙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현재 이쪽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을 CMO, CDMO로 생산 개발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두 가지 모델을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해가지고 자체 생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뭐 딴 것보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SK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있고 꽤나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주조합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 1년까지 보호 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전체 물량의 25.57인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게 보호 예수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묶이면서 한 13%대까지 떨어졌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SK바이오팜 때처럼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10%대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앞에 봤던 데이터나 지금 데이터나 뭐 사실 별 차이 없죠. 상장 전에 SK케미칼이 98.4%, 우리 사주조합이 1.33%, 소액주주가 0.6%의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뭐 이제 나머지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들은 꽤나 장기간 유통되지 않고 품절주로서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 또 주식 매수 선택권밖에 없고요. 공모가 65,000원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65,000원 대비 14.0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전체 물량의 0.7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이 물량들이 향후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뭐 사실상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이라든지 보호 예수가 끝나면서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신약을 개발하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주주 구성이 나빠지게 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차피 SK그룹이고 SK케미칼에서 자금을 계속 대고 있기 때문에 이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장외 거래 가격을 보시면은 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비슷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산다는 사람의 최고 금액인 19만 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65,000원일 때 시가총액은 4조 9,725억이고요. 만약에 상장 후에 정말 요 장외 가격인 19만 원에 간다면은 시가총액이 14조 5,350억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1,900만 1,900 죄송합니다. 1,956만 주고요. 전체 물량의 25.57이고 이거는 기관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따라 10%대로 10%한 후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9% 미만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현재 이 물량 기준으로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만 1조 2,714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조금 딜레마에 빠지긴 하죠. 제가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총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을 하는데 비율은 낮은데 총 금액은 높아지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주변 조건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워낙 기본 조건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 비율이 낮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2020년도 추정 순이익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306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은 공모가가 162.07, 장외가가 473.73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아무리 좋은 테마고 좋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PER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가격을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현재 공모가는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가 기준이다? CMO 기준이다. CMO 또는 CDMO. 현재는 백신으로만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갑자기 CMO 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중에 CMO 매출이 발생해 가지고 기업의 단기 순이익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면은 이 수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만 딱 보셨을 때는 고평가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신 회사들 대표적인 백신 회사들 화이자, 머크, 뭐 GSK,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PER이 1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CMO, CDMO 하는 기업들은 약 40 정도가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에서 200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 점을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CMO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현재 이 PER 같은 경우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현재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관들이 약 1000대 1 정도로 나왔다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공모가는 65,000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수정을 안 했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유무 및 전략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뭐 청약 유무는 뭐 두말 할 거 없죠. 당연히 모든 증권사들 균등 배정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와이프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기업의 결국 중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게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EV 캐파시스라는 평가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타당하다 아니다 고평가다 무슨 말이냐 백신 개발도 하고 CMO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1차적으로 내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당장은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현재 제가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매출 기준으로는 현재 공모가가 고평가라고 판단이 되지만 생산 캐파는 확실히 늘리고 양산이 된다면 정말 급격한 매출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백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뭐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이 만약에 갖춰진다면은
충분히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도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생산 캐파가 되지 않아서 놓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은 현재 공모 자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본적인 조건은 상장 직후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상 솔직하게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따상 갔을 때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기는 한데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2일차나 3일차 때 고점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판보다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생각을 하고요. SK바이오판 같은 경우에 따상상까지 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갈 수 있을 듯 하다가 이제 쭉 흘러내렸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SK바이오판보다는 안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따상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2일차 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정말 잘 간다면 3일차 때 겨우겨우 2일차 때 따상에 붙이고 3일차 때 잠깐 위로 상승시켰다가 그때부터는 결국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개인 경쟁률과 그리고 기관들의 경쟁률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호예수 물량이 발표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은 CMO나 CDMO 매출이 크게 올라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도 기대하고 있는 신약이긴 하지만 뭐 5년 이후에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매출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일 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상장 직후 2일차, 3일차 때 나오는 고점을 장기간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어쩌면은 빅히트처럼 굉장히 큰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향후 5년 정도만 지켜봐도 큰 상승을 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2일차나 3일차 때 고점을 찍고 꽤나 큰 하락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완만해지는 구간에 약 5년 정도 매달 적금을 넣는다는 기분으로 사모아 간다면 5년 후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달 얼마씩 사모아 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종목들 특징과 그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해 드려 봤는데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말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인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들의 생각과 매매 전략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꼭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일단 영상 너무 늦은 시간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아마 이번 주도 약간 회사 일 때문에 좀 바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걸 못 올리면은 이후에 올라갈 영상들의 스케줄이 조금 꼬일 것 같다라는 계산이 들어가지고 좀 급하게 원래는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청약을 진행하고 상장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결과 발표를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